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, 이번 소식은 당연히 FOMC 회의 때문에 긴급하게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부족할 수 있고, 그 부족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보충을 해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 짤막하게 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너는 이 시간에 어떻게 영상 올리냐라고 또 물어보실까봐 또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. 제가 이번에 1차 백신 접종을 어,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자투리를 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처음 맞다 보니까 부작용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영상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약간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, 만약에 영상이 올라가는 그 기간이 상당히 안 올라가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됐구나,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DNA가 가장 강한 사람만 뭐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또 본 내용으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. 2022년도에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일단 시작을 했죠.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월달, 그리고 두 번째 회의 3월, 5월, 6월, 7월, 9월, 11월, 12월 해서 총 8번에 진행이 됩니다.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금리 인상 할 시즌, 그러니까 두 번째 회의 때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 회의 때까지는 웬만하면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코리니 분들이 또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비트코인은 절대로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. 우리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금리 인상과 전혀 영향성을 받지 않을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블록체인 활용 분야가 있는데 유독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던 부분은 금융시장인 것이죠. 그래서 금융과 플랫폼인데 플랫폼 안에 금융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50%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결제도 어떻게 보면 그 금융의 툴이죠. 그래서 거의 과반수 이상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금융의 어머니가 어디입니까? 예, 미국의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 있죠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뭐 주식에 뭐 신용 뭐 잔고 대출 이런 걸 막 챙겨 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신용으로 빌릴 수 있을 만한 그 규모 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도 뭐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드가 약해지겠죠. 그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어차피 이 금융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된 분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피해 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양적 긴축은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도 좀 잘 챙겨봐야 되겠죠. 물론 그런 제 생각과 반대적인 의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존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자산의 운용과 수익과 그리고 또 손실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, 매도 매수에 따른 추천은 저는 드리지는 않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FMC 기자회견의 Q&A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게 되면 이번에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을 하냐, 완전 고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자산 정상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조만간에 긴축을 언제 정도에 가져갈 것이냐라고 나오고 있는데,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. 이 말의 의미는
이 카드도 쓸 수 있고 저 카드도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카드는 배제하고 안 쓸 것이다 라고 넌지를 주면 나중에 또 그것을 따라서 뭐 비난과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좀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냐, 긴축의 변에서 연준의 긴축 목표는 좀 도움이 되었냐라고 했었을 때는 올해 3번 정도 인상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었고, 그게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자산 정상화 결정하는데 두세 번 회의가 필요하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자산 정상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, 그럼 여름에야 자산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. 타이밍은 아직 정한 거 없다.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, 야, 우리 시장 좀 지켜보고 할 것 같아. 당장 5월 달에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계획은 5월 달로 일단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의 그 대응의 패턴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는다. 그리고 이런 내용 기반을 좀 들으면서 저의 또 생각은 그러했어요. 아, 녹록치 않겠구나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해야 되는데, 오늘 내용으로는 기자회견 딱 오픈하고 언급하고 회의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순간 때부터 코인 시장 자체가 흐름의 패턴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미국 주식도 별로 좋지 않았고, 뭐 코인은 또 마찬가지로 그게 다 빠져버렸죠. 그래서 그 영향성이 좀 끼쳤고, 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, 야, 그렇다면 기준금리 50bp 인상 고려하고 있냐?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죠. 야, 50bp 너 할 거냐? 과거에도 했는데 너 할 거냐고 라고 물어본 거죠. 그러면 시장의 파동이 커질 거니까, 야, 그러면 이제 이거 물어봤던 그 사람도, 야, 50bp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또 얼버무리는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. 이 말의 의미는, 여러분들이 연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직장인 입장에, 그분들도 직장인이잖아요. 그러면 이 카드를 막아놓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어차피 이 방향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내용은 뭐 계속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제끼도록 하겠고요. 채권의 커브 역전을 우려하는 사람들 있다. 당신은 우려하고 있는가? 우리도 채권 커브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커브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.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.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, 너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채권의 지금 방향성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, 오히려 나중에 미래적인 가치의 경제는 별로 좋지 않지 않겠냐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, 그 미래는 다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연준도 마찬가지이고요. 단 이제 조건은, 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건 꾸준히 우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게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 흔들리거나 좀 불안전한 요소가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, 대다수 전문 기관들이 얘기하는 건 뭐 3월, 6월, 9월, 12월 부분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5월 달 정도에 뭐 약간 그런 긴축 부분에 따른 형태로 뛰던지,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쓰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면 그 전에 또 물가가 잡히면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기준점은 인플레가 만족할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연준이 좀 더 부드럽게 갈 거냐, 좀 더 강력하게 나갈 거냐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기존의 금리 부분에 있었을 때 50bp 인상했던 거는 2020년도 5월 15일밖에 없었거든요. 다 25bp밖에 안 올렸습니다.
만약에 50bp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그때 딱 넣으면 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시장은 예측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나오게 되면,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값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더욱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그 영향으로 인해서 FOMC 열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만큼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에 대한 패턴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이번 첫 번째 FOMC 회의를 보고 나서 저의 패턴은 일단은 그대로 3월달까지는 기다리고, 그리고 5월달에 정말로 얘네들이 또 다른 쪼코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런 긴축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거냐,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시그널로 갈 것이냐,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을 최소한 못해도 5개 또는 4번 나뉘어서 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금리 인상 때가 제일 많이 흔들릴 거고, 두 번째도 여지없이 저런 약간의 좀 모호한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5월달 때까지만이라도 좀 자금을 좀 두둑하게 모아 두셔서 3월달 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5월달에 한 번 더 쓰는,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꼭 3월이 됐다라고 해도 확률적으로 이게 내려갔던 패턴이 너무 생각보다,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등락폭이 생각보다 만약에 80에서 90%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가 이 69,000에서 만약에 80% 넘게 빠졌다라고 하면 매력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. 단기적인 추세로 이익은 못 낼지언정 중기나 장기적 패턴으로는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기간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알아서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본인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산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최대한 저도 꼭 3월에 금리 인상 딱 발표하고 나서 사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. 그때 흐름을 좀 보고 그 근처나 그 기반 안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좀 저렴한 아주 괜찮은 시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좀 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일단은 상반기에 저는 못해도 최소 일단 3번 정도는 나뉘어서 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기존 대비보다는 시드는 좀 부족하게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아요. 네, 그거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내용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, 이 내용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우리 통화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크립토 자체도 결제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금융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, 금융으로도 또 그렇게 많이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반대적인 성향을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,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잘 부작용 없이 잘 살아 돌아오고 싶네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